자, 우리 강석호 학생 여러분, 또 원격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스크 쓰느라 학교에서 되게 고생이 많았죠. 이번 주는 원격 수업으로 다시 집에서 여러분 학습을 하게 됐는데요. 집에서 학습을 하면 되게 편하고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자세가 좀 흐트러지고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배운 것 같지도 않은 그럴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좀 필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필기하면 집중력을 필기하면서 생각도 하고요, 정리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도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좀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좀 쳐놓고 스티커를 좀 붙여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좀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자, 교과서 26쪽부터 우리가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원격 수업 기간에 배운 내용은 여러분 등교하면 간단한 퀴즈라든지 수행평가 등등으로 내용을 복습을 한번 내용을 좀 다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념 한 두세 가지 정도 알고 좀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할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적 유인과 선택이라는 주제인데요. 선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살폈죠.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해서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선택을 우리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고요.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갖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나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 즉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 선택의 이면에는 포기가 있다, 뭐 등등 그런 내용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을 좀 변경시킬 수 있는 유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부의 큰 틀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떤 뭐 법과 제도 또는 다양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 선택을 한번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사회공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유인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한글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인센티브. 영어로는 인센티브.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더하도록, 행동을 더 증가시키거나 이 행동을 덜하도록, 행동을 못 하지 않도록 어떤 동기, 여기에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개념 뭐 어렴풋이 잡히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이 왜 오염될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해서, 자, 비용, 물론 기회비용입니다. 편익입니다. 자, 편익이 더 큰 합리적 선택을 했더니 환경이 오염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편익과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가지고 가는 선택의 비용과 선택의 편익 중에 편익이 더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겠죠. 그러다 보면 환경이 오염되는, 또는 기업도 공장에서 폐수, 쓰고 남은 물을 하천에 버리는 선택에 대해서 그 편익, 그 다음에 하천에 폐수를 버려서 생겨나는 비용 중에 폐수를 버리는 편익이 더 크니까
수질 오염이 생기겠죠. 자, 이런 이제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자, 그 다음, 우리 공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기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 개개인은 공부를 하는 비용과 공부를 할 때 나에게 얻는 편익 중에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거꾸로 공부할 때의 편익이 공부의 비용보다 더 작다면 공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선택들이 다 비용과 편익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앞에 환경오염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이 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요. 공부는 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편익과 비용을 통해서 개인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개개인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편익을 좀 줄이고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편익을 좀 줄이거나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개인이 치르는 비용을 되게 높여버리면 환경을 오염 덜 시키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인이라는 겁니다.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선택했을 때 편익을 높이거나 또는 공부를 선택했을 때 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하면 합리적인 개개인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인센티브 또는 유인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오염은 어떤 행동을 더하도록 합니까? 덜하도록 만듭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떤 행동을 덜하도록 만드는 유인이고요. 밑에 사례는 더하도록 만드는 유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즉 어떤 선택을 덜하게 만드는 수단을 유인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덜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부정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부정적 유인. 반면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수단을 긍정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정리됐나요? 즉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더 하게 하고 싶어요. 더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걸 이제 긍정적 유인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덜 하게 하고 싶어요. 안 하게 하고 싶어요. 이걸 부정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인의 종류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행동을 덜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죠. 즉, 비용적 측면이 있고요. 편익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 편익 측면이 있죠. 그럼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비용을 어떻게 높이죠. 비용이 높아지면 안 하려고 하겠죠. 편익을 낮추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하겠죠. 둘 다 동시에 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반면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게 되면 어떤 행동을 더 하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긍정적 유인은 편익을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낮추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고요. 부정적 요인은 비용을 더 높이거나 편익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비용과 편익을 조절하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리수거 하죠. 분리수거 할 때 어떻게 그냥 내다 버리지 않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쓰레기 또는 대형 폐기물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리수거는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죠. 즉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든 쓰레기는 돈 내고 봉투에다 담아라 라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20리터에 보통 한 1,000원씩 하나요. 20리터 쓰레기 20리터를 버리려면은 돈을 1,000원 내시오 라는 게 이 종량제 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 봉투는 일단 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종량제 봉투는 어떤 행동을 더하거나 덜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디입니까? 부정적 요인입니까? 긍정적 요인입니까? 환경오염을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하고 싶은, 즉 환경오염을 오염을 덜 시키게 만들고 싶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단이죠. 그래서 부정적 요인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 봉투는 비용 측면입니까? 편익 측면입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을 더 높였죠. 그래서 비용을 높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학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학금 주는 거, 대학에서 장학금,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고요. 비용적 측면입니까? 편익적 측면입니까? 그렇죠. 장학금을 받으면 만족감이 올라가죠. 편익 측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행동을 더하거나 덜하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 긍정적 요인이 있더라라는 이고요.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